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작할 문장은 검정색 정장을 입은 턱수염의 중년 남자가 길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입니다. 영작을 하기 위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어는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검정색 정장을 입은 턱수염의 중년 남자가 길거리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를 영어의 어순으로 배열하면 주어인 검정색 정장을 입은 턱수염의 중년 남자 다음에 동사인 연주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목적어인 기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길거리에서라는 순서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 즉 문장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들이 배열되는 5가지 패턴의 순서인 문장의 5형식이 있는데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온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의 5가지 패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만 동사 뒤에 무엇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영작한다면 몇 형식 문장이 될까요? 주어인 검정색 정장을 입은 턱수염의 중년 남자, 동사인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적어 기타가 있는 3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서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닌 수식 어구입니다. 자, 이 문장이 3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영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어가 되는 부분이 복잡하고 기네요. 여기서는 주어는 남자이고 나머지 검정색 정장을 입은 턱수염의 중년은 명사인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주어인 남자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검정색 정장을 입은 플러스 턱수염의 플러스 중년의 라는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검정색 정장을 입은 이것은 전치사 in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입은 또는 무엇을 낀, 즉 착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는 전치사 in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 black 하게 되면 검정색 옷을 입은, 그 다음에 in a black suit 하게 되면 검정색 정장을 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옷이 안 오고 그냥 색깔만 있는 in black 또는 in red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 앞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검정색 옷을 입은 또는 뭐 붉은색 옷을 입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a sunglasses 에서 선글라스를 낀, 그 다음에 in a hat 그러면 모자를 쓴, 그 다음에 in a mask 하면 마스크를 낀 또는 뭐 마스크를 착용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을 이용을 해서 in a black suit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턱수형 의는 전치사 with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wi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상태 또는 어떠한 것을 지녔는데 그 지닌 것이 이제 접촉 상태에서의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with를 이용을 해서 with red hair 그러면은 붉은색 머리의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with one's arms crossed 하게 되면 팔을 이렇게 꼬은 거죠. 그러니까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onc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뭐 수식을 하는 그 명사의 소유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he라고 하면 her arms crossed, 그 다음에 he라고 하면 his arms crossed, 그 다음에 뭐 I나 me라고 한다면 my arms crosse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with folded arms에서 어떤 이제 접혀진 팔 이러는데 이제 팔짱을 낀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a bag 그러면 가방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꼭 뭐 이것을 이제 등에 메고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 그러면은 on one's back 해서 앞에 이 once처럼 이 once를 소유격으로 써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쉬다 그러면은 with a bag on her back, 이와 같은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턱수염의라는 이 수식어를 전치사 with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with a bear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용사인 중년 또는 중년의는 어떠어떠한 상태의 또는 뭐뭐가 계속되는 이라는 그러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서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체명에다가 전미어 ed를 붙여서 red-eyed 이렇게 그러면은 붉은색 눈의 이렇게 되는 것이고, bearded 하게 되면 수염이 난, 그 다음에 scald 하게 되면 상처가 난. 자, 그래서 이 상처도 이게 능동으로 쓰게 되면은 상처를 내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그런데 이와 같이 과거 분사인 pp, 즉 수동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 상처가 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middle aged 이것도 중년의 이런 뜻인데, age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나이를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ed를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broke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에 이제 break이 있는데 부러뜨리다, 부수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가 이러한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해서 수동의 의미로서 부서진 또는 부러진 이런 의미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flamed 하게 되면 inflamed라고 하는 것도 염증을 일으키다라는 타동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 분사, 즉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해서 염증이 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leeding이라고 하는 것, 즉 동사의 현재 분사. 그래서 in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계속 피가 흐르는 뭐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 즉 신체명의 명사나 또는 동사의 과거분사 또는 현재분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middle aged라고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수식해 줄 검정색 정장을 입은
in a black suit. 그 다음에 턱수염의 with a beard. 그 다음에 중년의 middle aged로 주어인 man을 수식해 줘야 하는데 우리말 순서대로 주어 앞에 놓을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수식어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주어인 명사를 중심으로 구나 절이 아닌 형용사는 명사인 주어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 구나 또는 형용사 절은 명사인 주어 뒤에 위치시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관사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의 일종으로 수식어 맨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명사인 주어 뒤에 형용사 구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써야 할까요? 턱수염은 옷에 들어갈 신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with a bear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n a black suit을 쓰게 되면 주어는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해야 할 것은 동사인 연주하고 있었다입니다. 동사의 시제는 과거 진행으로 연주했다라는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시점에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형은 능동일 경우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형태를 취하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 형태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행형을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으로 구별하여 설명드리자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에서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과거 진행과 현재 진행으로 구별됩니다. 과거 진행의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는 비동사는 was가 되고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were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의 경우 주어가 I일 경우는 비동사를 am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가 단수일 경우에는 비동사를 is로 하게 되고, 그리고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비동사를 a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과거 진행인 was playing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was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주어가 되는지 꼭 확인하여 주어가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was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구에 속한 명사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사를 완성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목적어 기타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타는 악기이지만 앞에 정관사 더를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은 문장의 마지막인 길거리에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동사 연주하고 있었다를 수식하는 부사구로서, 즉 연주를 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치사들은 다음과 같은데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안에, 그 다음에 at이 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즉 구체적인 그러한 장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by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옆에,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오게 되면 접촉 상태에서 위라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접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eyond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너머에, 그 다음에 over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또는 뭐뭐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neath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치사 on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이것도 접촉 상태에서 밑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under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인데 이것과 이 beneath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뭐뭐 밑에 뭐뭐 아래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beneath라고 하는 것은 접촉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것이고, under는 접촉 상태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beneath와 under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길거리에서는 전치사 on을 사용을 해서 on the street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문장의 삼형식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장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영작이나 회화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사구와 부사절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부사구나 부사절은 우리가 평소 글을 쓰거나 즉 영작을 할 때 또는 대화 또는 회화를 할 경우에 매우 자주 사용하는 때, 시간, 장소, 이유, 조건, 양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사구나 부사절은 위치에 따라서 일반형과 강조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형은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 뒤쪽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이고, 강조형은 컴마를 동반해서 부사구나 부사절을 문장 맨 앞에 위치시켜서 부사구나 부사절의 내용을 강조할 경우이거나, 또는 일반형처럼 문장 뒤에 위치시킬 경우에 어느 동사를 수식해야 할지 모를 경우, 또는 해석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럴 때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형의 부사구나 부사절을 독립부사구 또는 독립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컴마를 동반해서 수식해줄 문장과 분리, 즉 독립시킨다고 해서 독립부사구와 독립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존에 제작해서 올린 저의 유튜브 강의 영상을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율적 후원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